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어딘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매력의 배우 키아누 리브스. 그에게는 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영화 존 윅의 주인공처럼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과 비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절친의 죽음, 연인의 사별부터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대중의 차가운 시선까지 견뎌내야 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비극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강렬한 액션 영웅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실과 고통을 넘어선 그의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캐나다 배우로 알고 있는 키아누 리브스. 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뜻밖의 장소, 바로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파리에서 쇼걸이자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베이루트로 건너왔고, 그곳에서 하와이 원주민 혈통의 아버지 샘을 만나 운명처럼 키아누를 낳았습니다. 키아누 이후로 동생도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가정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머니 패트리샤는 평생 키아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방랑자 기질의 아버지는 키아누가 3살이었을 때 마치 연기처럼 가족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키아누가 13살이 되던 해,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호주, 뉴욕을 거쳐 캐나다, 토론토에 정착했지만 잦은 이사는 어린 키아누에게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무려 4개의 고등학교를 전전했고 그중 한 곳에서는 문제아로 낙인찍혀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졸업장도 손에 쥐지 못했지만 바로 이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싶은 단 하나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캐나다 젊은이들처럼 아이스하키에 잠시 몸담기도 했지만 그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한 것은 바로 연기였습니다. 1980년대 무명 시절을 거쳐 마침내 키아누 리브스라는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킨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영화 엑설런트 어드벤처였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는 철없는 고등학생 역할로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연기적 야망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드라마틱한 캐릭터의 갈증이 그를 사로잡았죠. 그러다가 그의 눈에 운명처럼 들어온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스 벤 센트 감독의 아이다호였습니다. 거리의 남창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소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솔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는 키아누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흥분시킨 것은 감독이 염두에 둔 상대역 배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이자 키아누의 절친한 친구였던 리버 피닉스였습니다. 친구와의 협업이라니 키아누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죠. 하지만 리버 피닉스의 합류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영화의 파격적인 내용에 피닉스의 에이전트가 질색하며 시나리오 전달조차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스 벤 감독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감독은 키아누에게 직접 리버 피닉스에게 시나리오를 전달하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키아누의 남다른 면모가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그는 비행기 대신 자신의 1974년식 노튼 코만도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무려 1300마일, 약 2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토론토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리버 피닉스의 가족 농장까지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리버 피닉스는 시나리오에 매료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영화 아이다호는 흥행은 물론 퀴어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이 영화는 키아누를 주목받는 젊은 배우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했을 뿐 아니라 리버 피닉스와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깊어진 우정은 곧 다가올 비극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다호 이후 키아누는 명실상부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신의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연기력에 논란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작 드라큘라에서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키아누는 영국식 발음을 구사해야 했습니다. 웬만한 배우라면 능숙하게 해낼 법한 과제였을 텐데요. 글쎄요, 키아누에게 영국식 악센트는 넘기 힘든 산이었던 걸까요? 평단의 반응이 늘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90년대 초반, 평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에겐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평가들의 독설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993년, 키아누는 길이 남을 액션 영화 스피드의 출연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멈출 수 없는 버스라는 독특한 설정의 이 영화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큰 성공작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내는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리버 피닉스가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버 피닉스는 조니 뎁이 운영하던 클럽 앞에서 쓰러진 이후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스피드 촬영장의 모든 스태프들은 키아누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친구를 잃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감독은 촬영 스케줄을 전면 재조정하여 그에게 애도의 시간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촬영을 마친 키아누의 영화 스피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3천만 달러짜리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 전 세계에서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던 거죠. 놀랍게도 비평가들조차 그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작사인 폭스는 그야말로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쾌재를 불렀지만 키아누의 다음 행보는 그들을 제대로 물먹이며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스피드의 폭발적인 성공에 고무된 폭스 경영진은 속편 제작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키아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높은 출연료를 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캐나다의 한 극장으로 훌쩍 떠나 연극 햄릿 무대에 오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폭스 경영진은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었고 이 원한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키아누 리브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철저히 배제해버립니다. 하지만 스피드2가 역대급으로 크게 망하면서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버스보다도 느린 게 크루즈인데 도저히 스피드를 느낄 수 없을 것 같아 거절했다고 합니다. 1997년 무렵 키아누 리브스의 연기력은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엠파이어 매거진은 영화 내가 마지막으로 자살한 순간은 리뷰에서 비꼬았고 CNN의 한 영화 평론가는 아예 그를 재능이 전무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시작했던 그의 커리어는 이제 비급 배우로 전락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로 기이하고 독특한 시나리오 한 편이 도착합니다. 바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매트릭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적인 작품과의 만남 역시 처음부터 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6년 워쇼스키 감독 자매는 주연 배우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선택은 당대 최고의 액션 스타였던 윌 스미스였지만 그는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니콜라스 케이지, 그리고 브래드 피트, 발 킬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니 뎁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할리우드의 네로라 하는 스타들이 줄줄이 물망에 올랐지만 모두 고사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간 이후 마침내 키아누 리브스에게 역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그는 이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했고 영화 매트릭스는 90년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날이 탄탄대로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작품이 흥행 보증 수표가 될 수는 없는 법이죠. 매트릭스의 눈부신 성공 바로 다음에 키아누는 스릴러 영화 와처에 출연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처참한 흥행 실패와 함께 평단의 혹평을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배우로서 이런 실패는 뼈아플 수 있지만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키아누는 애초에 이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출연을 거절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농간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와처를 촬영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키아누는 그 누구보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분명 거절했던 작품이었으니까요. 믿었던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서명을 위조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제작사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아누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이거나 아니면 그냥 영화를 찍거나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원치도 않았던 작품, 그것도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실패한 영화에 출연해야만 했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와처의 실패는 분명 그의 커리어에 오점으로 남았지만 한두 번의 실패로 무너질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쨌든 매트릭스 속편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2003년 5월 매트릭스 리로디드가 개봉하고 불과 6개월 후 매트릭스 레볼루션이 뒤를 이을 예정이었으니 2003년은 그의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는 해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날은 기나긴 암흑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맙니다. 간단히 말해 매트릭스 속편들은 거대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트릭스 리로디드는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많은 팬들과 비평가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스토리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레볼루션이 개봉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영화는 흥행과 비평 양쪽에서 모두 처참한 실패를 기록했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키아누 리브스가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최고의 순간을 맛보았던 그의 커리어는 이후 10년이 넘는 긴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여기에 콘스탄틴, 47 로닌 같은 작품들의 연이은 부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한때 쇄도했던 영화 출연 제의는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습니다. 2010년 무렵 사람들은 키아누 리브스를 그저 한물간 배우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과거의 영광일 뿐 재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한 편의 영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존 윅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에 그 누구보다 깊숙이 관여한 숨은 공로자였습니다.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이 작품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영화 개발 과정 전반의 스토리를 발전시킨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국 영화 존 윅은 많은 호평과 함께 제작비의 5배에 달하는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키아누는 할리우드에서도 손꼽히는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수년간 머물렀던 수많은 호텔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요, 키아누가 집을 사지 않고 호텔을 전전했던 이유가 잠시 뒤 밝혀집니다. 잘생긴 얼굴과 주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항상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역할 때문에 연기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을 자아내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구설수가 따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조용하고 겸손한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파파라치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2007년 키아누가 자신의 포르쉐에 탑승하려던 순간 파파라치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황은 순식간에 위험천만하게 돌변했습니다. 키아누가 몰던 차에 한 사진작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작가가 키아누 같은 유명인에게서 한 몫을 단단히 챙기려 했습니다. 사진작가는 키아누를 상대로 10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치료비, 손해배상, 그리고 월급 손실까지 요구했죠. 하지만 키아누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진작가를 보기 좋게 망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진작가는 손에 심각한 부상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아누 측 변호인은 사진작가가 다친 손으로 멀쩡히 울타리를 기어오르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키아누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사는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키아누에게 그저 잠시 골치 아픈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되었지만 다음에 터질 법적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조차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이었죠. 2009년 캐런 살라라는 여성이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바로 키아누 리브스가 자기 아이들의 친아버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술 더 떠 배우자 부양비로 매달 무려 300만 달러, 그리고 과거 양육비로 매달 15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주장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캐런 살라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황당무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키아누가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것도 모자라 그가 최면을 걸고 심지어 자신의 전 남편으로 변장까지 해가며 자신을 임신시켰다고 주장했으니까요. 듣기만 해도 헛웃음이 나오는 도저히 연결 지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도 판사는 그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구설과 악평 속에서도 그의 메마른 사막 같던 삶에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2009년 키아누는 시각예술가 알렉산드라 그랜트를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공유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행복의 송가라는 아름다운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키아누가 써내려간 시들에 그랜트가 영감을 불어넣는 그림을 더한 그야말로 환상적인 협업이었죠. 이후 몇 년간 그들의 우정은 예술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엑스 아티스트 북스라는 자신들만의 독립 출판사까지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과거의 아픈 사랑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누구보다 신중했던 키아누였지만 그와 그랜트는 우정 이상의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019년부터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은 2020년 드디어 대중 앞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은둔자 같은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걸까요? 그가 그토록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숨겨왔던 데에는 사실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신중하고 과묵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젊은 시절의 키아누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그리 능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86년 풋풋했던 20살의 키아누는 바브스 인 토이랜드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여배우를 만나게 되죠. 바로 질 쇼엘렌이었습니다. 훗날 브래드 피트와도 연문을 뿌렸던 매력적인 그녀와 키아누는 영화 속 연인에서 현실의 커플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결국 그들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키아누의 다음 연애는 그야말로 할리우드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역대급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영국의 사교계 명사 아만다드 카데넷. 당시 그녀는 전설적인 밴드 듀란듀란의 베이시스트 존 테일러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나이는 고작 19살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키아누를 보자마자 임신한 여자도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카데넷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꿈에 그리던 먹잇감이었지만 그 불꽃 같은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스크린 밖에서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뮤지션이라는 타이틀이었죠. 1991년 독스타라는 록밴드를 결성해 베이스를 연주했습니다. 이 밴드 활동은 그의 인생의 가장 운명적인 만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화계의 거장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조수였던 제니퍼 사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스타 밴드를 위한 파티에서 키아누를 처음 만났고 두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만남과 동시에 불꽃 같은 사랑이 시작되었죠. 평소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키아누였지만 제니퍼 사임에게만큼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대중 앞에 연인과 함께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고 세상은 그의 새로운 사랑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답게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만난 지 불과 1년 만에 제니퍼 사임은 키아누의 아이를 임신하는 기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는 안타깝게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아이를 잃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들은 슬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지고 만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비극적인 이야기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기다리는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참혹한 불행의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사임은 아이를 잃은 깊은 슬픔에서 끝내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1일 그녀는 가수 마릴린 맨슨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과음을 한 그녀는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전히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다시 파티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인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1년 4월 2일 새벽녘 제니퍼 사임은 통제력을 잃은 차량과 함께 처참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그녀는 충돌의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는 더욱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이미 재결합한 상태였다는 것을요. 아이를 잃은 뼈아픈 상실감을 딛고 마침내 다시 함께 미래를 그려가려던 찰나 그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마치 그의 삶에 반복되는 운명처럼 절친 리버 피닉스의 갑작스러운 죽음, 태어나지 못한 아이,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연인 제니퍼 사임까지. 상실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아누는 이 거대한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슬픔은 훗날 그가 배우로서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존 윅의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그는 주인공 존 윅이 겪는 상실감에 즉각적으로 공감했다고 합니다. 영화 시작 10분 만에 아내와 반려견을 잃는 존 윅의 모습에서 키아누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걸까요? 하지만 키아누의 삶에는 그가 결코 애도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생부였죠. 키아누 리브스가 90년대 할리우드 정상에서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을 무렵 그의 아버지 샘 리브스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아들로부터는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샘은 마약 소지 및 유통 혐의로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샘 리브스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키아누는 철저히 그를 외면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아버지의 연락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약 관련 범죄는 키아누에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키아누는 아버지를 그저 외면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격양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제 아버지는 판매한 마약 때문에 죽음을 거래했고 더 이상 누구도 죽지 않도록 형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토록 날선 분노에 찬 발언 속에는 키아누가 그토록 아버지를 증오했던 진짜 이유, 그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샘 리브스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시기는 공교롭게도 키아누의 절친 리버 피닉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와 맞물립니다. 이미 아버지와는 등을 돌린 사이였지만 가장 친한 친구를 앗아간 바로 그 마약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범죄와 겹쳐지면서 키아누에게는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인내심마저 산산조각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샘 리브스는 2018년에 세상을 떠났고 키아누는 아버지의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격렬하게 증오했던 키아누였지만 어쩌면 그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아버지의 어떤 면을 닮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샘 리브스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방랑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키아누 역시 마찬가지였죠.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스타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게도 오랫동안 자신의 집 없이 가방 하나에 의지해 여러 호텔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마침내 현재의 연인 알렉산드라 그랜트를 만나면서 정착이라는 새로운 삶의 단계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할리우드 힐스의 멋진 저택을 구입했으니까요. 키아누 리브스는 여전히 할리우드에서 가장 사랑받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배우로도 유명하며 촬영이 없을 때는 오토바이를 즐기고 과묵하고 정중하면서 소탈하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키아누 리브스의 자산은 3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가장 부유한 남성 배우 17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여전히 큰 관심사이며 앞으로 어떤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올지 기대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전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